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수한 사람을 경쟁을 시켜서 거의 뽑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국민적 서비스, 이거를 국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국민들의 복리가 향상되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지, 열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급 줘가지고 그 사람은 잘 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서비스를 타먹는 모든 국민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거 하는 게 공무원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7은 뭐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5.18 유가족들은 그 사람들을 뭐 10% 가산점을 줘서 공무원 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우면 그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주고 돈을 주고 실업수당을 주고 해서 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생활을 보장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등록금까지 주는 건 괜찮아요. 대학교 등록금을 주어서 그 사람이 공부 못하는 거를 하게 해주고 이런 거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10% 가산점 줘서 붙게 하는 거, 그게 맞습니까? 그건 괜히 엉뚱한 사람 한 사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요즘에 제 개인 사정으로 재판을 좀 하러 다니는데요. 민사재판이지만. 그 민사재판 소액 사건 재판일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그럼 보통 단독 판사들 나이들은 젊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내가 5.18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5.18 이 사건을 몰랐을 때는 젊은 판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존경의 마음이 났습니다. 참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붙었구나. 참 대단하다. 그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재판하러 가서 판사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사람 혹시 5.18로 붙은 사람 아닌가? 10% 가산점 그 혜택 받아가지고 붙은 사람 아닐까? 사법시험에서요. 저도 과거에 사법시험을 여러 번 쳐서 못 붙은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잘 압니다. 사법시험에서 10%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실력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무조건 사법시험 합격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10%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가산점을 준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사법시험이란 엄청난 시험에서 10% 준다는 건, 난 그래서 요즘은 물끄러니 그 젊은 판사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 혹시 저 5.18로 해갖고 저 판사 된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의구심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면서 과거에 품었던 그 순수한 그 존경심, 이런 게 사라지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 5.18 가산점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5.18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것이 뭐 구태여 무슨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뭐 했다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안에 군부대가 그 작전 벌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저도 그 당시에 학교 기숙사 있다가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맞으면서, 야, 이렇게 맞으면 이거 어디 정말 이거 골병 들겠다 하는 생각 좀 해봤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다리 쩔뚝거리면서 퇴사한 애들 많았고, 두들겨 맞아갖고, 이렇게 패면 야 이거 사람 병신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사람도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국가는 그 억울한 희생을 복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응? 그 사람들이 당했던 억울한 희생을 복구해줘야 하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5.18 공무원 10% 가산점을 줘가지고 남들이 못 붙는 공무원이 붙도록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함으로써 누리는 월급이라든가 사회적 혜택을 그 사람이 받고 대신 남들보다 10% 떨어지는 실력일 거 아닙니까? 대신 10% 떨어지는 실력으로 더 나쁜 국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실업수당을 주고 의료비를 제공하고 대학 등록금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왜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엉뚱한 사람 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그러다가 1 더하기 6은 9 이렇게 탁 튀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뭐 민주 열사 이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민주까지 빼고 그냥 뭐 이한열 열사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도 그런 논리예요.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그러다가 1 더하기 5는 8 이렇게 딱 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취약하고 이 사고가 어떠한 어디가 좀 이게 얽매여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5.18 10% 가산점 특혜에 의한 유가족들 그 공무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철폐돼야 됩니다. 예.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공무원 월급을 주라 이거예요. 그냥 공무원을 시키지 말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공무원은 다른 사람 시키고 다른 사람 공무원 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5.18 수당이란 거 5.18 유가족이란 이유만 가지고 차라리 그냥 돈을 주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까도 요새 공무원 증가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어떤 해결 방식을 자꾸 끄집어내요. 본말이 전도된 해결 비슷한 거면 이 비슷한 거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공무원을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무원이 무슨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이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업무, 국가적인 어떠한 안정성, 이런 거 필요할 때 그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영리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공무원의 양심을 갖고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 제도가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국가적인 다단계 사업밖에 되지 않아요. 국가적인 다단계. 5.18 유가족 공무원 10% 가산점?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무슨 구호 단체입니까? 구호 단체를 위한 어떤 방법이 공무원 제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아서 또 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100대 1, 500대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아무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거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데 10% 가산점을 줘서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사람이 공무원 돼가지고 엉뚱한 판결 내리고 엉뚱한 공무원 일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보수 정권이란 놈들은 다 부패한 놈들이고 다 좋다 이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으로, 공무원, 특혜 가산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러한 사고에 좌파들은 이런 사고에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런 것이고, 예. 공산주의 이론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요,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1 더하기 5는 9, 이렇게 튀는 게 그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공산주의 이론 비판을 할게요. 과거에 동독에서 아무리 얇은 강판을, 철강소에서 아무리 얇은 강판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만드는 얇은 강판만큼 얇은 강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일하고 미국하고 누가 더 테크놀로지가 뛰어난 국가냐? 당연히 독일입니다. 독일이 훨씬 중공업 사업은 미국보다 역사도 길고 노하우가 많은 회사예요. 그게 또 동독에 많았어요. 동독에, 소독보다는. 그런 그 동독에서 아무리 얇은 강판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만드는 그 얇은 강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즉, 미국에 사는 그 노동자, 이런 직공,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내가 얇은 강판을 만들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그 자본주의적 동기에 의해 가지고 밤새워 가면서 만들고 하는 그 얇은 강판의 우수성을 사회주의 경제에서 골고루 나눠 먹는, 아무리 얇은 강판 만들어도 자기가 그 자본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런 체제에서 인간은 절대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거. 자본주의적 이윤의 동기를 가졌을 때 인간은 가장 최고의 노력을 하게 돼 있고 가장 많은 프로덕트를 생산해낸다는 이 사실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선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생산의 법칙, 인간에게는 가장 자본주의적 동기를 부여했을 때만이 가장 많은 생산을 해낸다는 이 대전제가 빠진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나가다가 1 더하기 6은 9, 이렇게 탁 튀는 겁니다. 중간에 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자본주의적 동기가 아니고서는 가장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다. 그게 1 더하기 6은 7,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1 더하기 6은 7이란 것을 싹 빼버리고 1 더하기 6은 9, 이렇게 탁 도약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고 그것이 좌파들의 습성입니다. 이것을 비판한 것이 공산주의 비판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면 왜 공산주의 이론이 틀렸는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이론이거든요. 경제 이론인데 경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의 이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에서는. 이거를 은폐하고서 빠뜨렸기 때문에 그 이론은 틀린 것이고,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이미 러시아, 소비에트 체제가 존재했을 그 당시에도 이미 공산주의 비판은 완성되었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 비판까지 나갔는데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18 유가족 특혜는 말이 안 되는 공산주의적, 좌파적 그런 논리 비약, 논리 흠결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시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된다. 5.18 유가족들을 도와주려면 그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라든지 생계 수단이라든지 돈을 제공한다든지 대학교 학자금을 대둔다든지 하는 이러한 걸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공무원 자리를 더 열악한 사람을 뽑아서 열악한 공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느냐. 이 사고방식이 틀린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즉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1조 2천억인가 그거 들여가지고 1만 2천 명인가 공무원 일자리 창출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
그게 중간 단계를 슬쩍 빼고 1 더하기 6은 9다라고 논리적 비약을 하는 그런 국가적 다단계 행사,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 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주주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스위프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스위프트 코드,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CZNBKRSE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595137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몰라서 송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 KRS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서 요거를 스위프트 코드를 치면은 해외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서 방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사랑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먼저 제 이메일과 사서함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사서함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메일은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tenor88@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내가 출력을 하면 그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는 확정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진정서 또는 진술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메일로 보내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서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사서함이란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주소로 보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가 3번 배달이 안 되면 그대로 반송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서함을 내가 우체국에 개설을 하면 편지가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체국에 그 주소가, 박스가 있습니다. 사소한 박스가.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함 속에, 그러니까 편지함이 우체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편지가 배달이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열쇠를 열고 나한테 온 그 배달물들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항상 우체국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서함이라는 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주소를 말합니다. 외우기도 좋은 거예요.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러니까 사서함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를 특별히 사서함을 하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해외 동포 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